안녕하세요. 제 컨텐츠 중 교육용 컨텐츠 시작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회전 명령에 이어서 회전 컷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돌출과 돌출 컷 명령어처럼 회전도 회전하고 난 다음에 회전 컷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또 다른 3차 원 형상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데, 회전은 형상을 만드는 반면 회전 컷은 똑같이 마이너스, 즉 재질을 파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기본 개념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 컷 기본 개념은 앞에 있는 이 단계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다라고 보면은 회전 컷 명령과 그리고 회전 컷의 후에 나오는 이제 형상을 보시게 되면은 생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그죠? 차집합, 컷, 잘라내기 식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시나 원리는 회전을 가지고 있는 원리를 쓰고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회전해서 재질을 파냅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파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형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회전 또는 돌출은 형상을 내가 생성을 했다면은 이 생성된, 그죠? 3차원 형상을 가지고, 그죠? 추가적으로 형상을 만들어낼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회전 컷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회전 컷의 이제 주요 기능들을 보면은 기능들을 보면은 역시나 이제 회전하는 기능하고 동일하게, 그죠? 중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내어서 원하는 만큼의, 그죠? 형상을 만든 다음에 컷을 한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스케치가 있는 평면에서 회전을 시작해서 회전 형상의 축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회전 현상의 단면을 선택을 해서, 그죠? 회전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회전을 했던 내용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회전 컷 학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기능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에 따르는 우리 이제 세부 기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회전 명령처럼 회전 컷도, 회전 컷의 명령도 이렇게 이제 세부 기능이 들어있다. 근데 거의 어때요? 회전 명령이랑 돌출이랑 돌출 컷이랑 명령어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토타입 매니저 구성을 보면은 회전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자, 회전 조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고요. 시작과 마침 조건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 선택. 앞서 우리가 회전했던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죠? 방식만, 마지막에 완성되는 방식이, 회전이랑 회전 컷은 틀리다. 돌출 컷이랑 회전 컷, 그죠? 거의 흡사한데, 회전을 해서 컷 할 거냐? 아니면 수직된 방향으로 해서 컷을 할 거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여기 방향 1에 들어있는 옵션들, 시작 조건과 마침 조건에 들어있는 옵션들은 앞에 나왔던 회전 그리고 돌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자, 보죠. 블라인드 형태인 거는 어때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꼭지점까지, 곡면까지는 일반적으로 대상물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선택하는 곡면으로부터 옵셋을 해서 작업을 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회전 기능과 그 다음에 돌출 컷 기능과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 그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때 그죠? 응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죠? 자, 회전 컷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법은 앞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작업은 똑같아요. 작업은 똑같습니다. 1번 단면 선택. 단면도, 작업 면도죠. 2번 뭐예요? 중심선. 중심선 작성. 그 다음에 단면도 작성입니다. 그죠? 단면도. 여기서 말하는 단면도는 프로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단면은 작업면이죠. 작업면을 선택을 하고 중심선을 선택한 후에 그리고 그죠? 단면을 그려서 세 번째 회전 컷 형상을 한다. 회전 컷으로 작업을 하시면 원하는 작업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자르고자 하는 대상이 겹쳐 있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에 기존의 형상이 있죠. 그죠? 이 형상에 새로 만들어지는 즉 컷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겹쳐 있지 않다. 즉 잘라야 되는 범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고자 하는 부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합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합치기라는 게 있고요. 그죠?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합집합.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있었을 겁니다.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려놓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덩어리, 솔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거 이 덩어리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3차원 형상, 기존 3차원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방금 만들어진 거는 뭐 회전이 됐든 돌출이 됐든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합쳐지기, 돌출해서 보는 합치기의 효과는요. 이런 효과를 가지죠. 근데 대충 그리면요. 그죠? 대충 그리면 이 덩어리 두 개가 합쳐져서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경계선이 사라져요. 이게 합치기의 개념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제거를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형상에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차집합 개념이고 이게 컷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요렇게 남아지는 부분 있죠. 요렇게 남아지는 부분. 요 부분만 남게 하면은 뭐예요? 교집합이죠. 그죠? 교집합.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라. 근데 뭐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컷을 이제 보기 위해서 쓰는 건데 컷은 요렇게 잘려서 나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겹쳐 있지 않으면 그죠? 작업이 효과가 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형상을 만드는 걸 보면요. 자, 이런 원통 형태가 있습니다. 원통 형태에 지금처럼 이렇게 볼트 구멍 자리를 파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이 안에 어때요? 차집합할, 즉 빼내고자 할, 컷하고자 할 형상을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만드는데 볼트 형상이기 때문에 뭐예요? 볼트 형상은 회전체다. 그죠? 만약에 이게 사각 형태라면은 뭘로 빼시겠습니까? 돌출컷으로 빼면 되겠죠. 근데 역시 빼는 대상이 뭐예요? 빼고자 하는 이 툴이 회전체다 보니까 작업을 회전컷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각 형태면은 그냥 돌출컷 해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회전을 해서 빼내고자 하는 형상 자체가 회전체이기 때문에 회전 기능을 써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컷할 형상 스케치를 만든 후에 그리고 컷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뭐 별반 어려운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죠? 세팅이든 그 다음에 세부 옵션은 돌출과 돌출 컷, 그 다음에 회전에 들어있는 명령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자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솔리드웍스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원통형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원통형에서 아까와 같이 볼트 형상 자리를 컷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운데에다가 생성할 거기 때문에 평면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 자, 스케치 들어갔고요. 자, 여기서 이제 컷을 할 형상을 만드시면 되는데 중심선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선을 하나 쭉 작업을 해 놓고요. 자, 고정이 돼야 되겠죠.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는 픽스 시켜 놓겠습니다. 픽스 하나 시켜 놓고요. 꼼짝 못하게 고정 시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컷할 형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대로 이동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왕이면 좀 이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끝에 있는 구간을 맞출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구속을 주어서요. 자, 먼저 이 끝에 있는 이 선분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형상 끝선을 구속을 맞추도록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치 딱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치수를 주어서 여기와 여기 전체의 길이 값을 25 정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깊이를 7mm 정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자, 요거 전체 길이 자, 각도로 나오는 거 보니까 휘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휘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만드실 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정을 진행을 했고요. 자, 아래쪽에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선으로부터 거리는 5 정도 한번 줄까요? 자, 5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으로부터의 이 위쪽에 있는 형상은 10mm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면은 전체적인 여건이 그죠? 완전 정의가 된 상태이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스케치 종료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진행을 했던 회전 컷 여기 있습니다. 회전 컷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죠? 자, 선택할 단면 선택했습니다. 역시나 어떻습니까? 스케치를 자동으로 닫겠습니다 라고 물어보죠. 그죠? 제가 닫은 영상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전하는 형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되겠죠? 회전하는 형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컷 실행하게 되면은 어때요? 안쪽에 요런 형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회전 컷, 즉 회전 컷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형상을 만드는 기능, 회전 컷 기능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회전 컷의 다른 옵션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회전 컷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옵션들 써볼 건데 앞에 있던 내용들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형상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윗면에
스케치를 실행을 해서요. 자, 단면을 추가하기 전에 중심선 원점 기준으로 중심선을 하나 만들죠. 중심선을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 회전을 해서 컷을 낼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 모양을 제일 만만하니까, 자, 치수는 좀 이따 주고 일단 위치부터 맞출게요. 가운데 중심점이 컨트롤 키 누르고 위쪽에 있는 형상의 중심과 수직하게 맞춘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미들 포인트와 여기 미들 포인트랑 수평하게 맞추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위치는 위아래가 딱 맞아떨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맞추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주어서 크기를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단면 처리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회전하는 식으로 만들면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질 겁니다. 첫 번째, 자, 스케치 종료하고요. 스케치 종료를 하고 회전 컷 들어가겠습니다. 회전 컷 했을 때 회전하는 모양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회전하는 모양이 이렇게 보여진다. 자,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형태에 있을 때 값을 내가 180도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방향 변경 가능하죠. 반대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죠. 60도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터널식으로 이렇게 파서 홈을 만들 거다 라고 진행을 했을 땐 이렇게 각도 값을 입력해서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블라인드 형태가 사용자가 값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는 거다 라고 했지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곡면까지가 보이네요. 곡면까지. 자, 곡면을 선택하란 얘기인데 곡면 위쪽 반대쪽에 있는 면까지 선택 한번 해볼까요?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오게 되네요. 그죠? 여기까지 180도 돌아간 것까지 보게 되겠죠. 그죠? 자, 자세히 보시면은 결정적으로 형상이, 즉 회전 컷을 사용할 형상이 어디 중심으로 도는 겁니까? 그쵸?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한 다음에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형상이 컷이 되는 그런 형상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회전하고, 그죠? 회전한 것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요. 그 회전에 회전 컷을 또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이 방법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작업을 기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작업하다 보면은 그 홈이라든지 이런 걸 파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회전 컷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곡면까지, 그 다음에 블라인드 형태로, 그 다음에 중간 평면, 자,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나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컷 회전 이 명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요렇게 터널 형태로 파지는 거, 그죠? 파지는 형식이 바로 회전 컷의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이제 원통의 이제 뭐 길 같은 홈을 이제 회전을 시켜서 컷 시키게 되면은 홈 모양으로 파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외곽 회전 작업을 할 때
두 개를 미리 이제 한꺼번에 작업하면은 편리하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만약에 회전 컷을 써서 그 홈을 추가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정하에 한다면 이제 어떻게 작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전 컷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먼저 가운데를 통과하는 지점 중간에서 단면 스케치를 통해서 우리가 홈의 모양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홈의 모양을요. 그 모양이 이제 어쨌든 간에 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 끝단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여기 끝단까지 도착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는 싶지만 자, 홈만 그냥 파낸다는 거죠. 그래서 홈만 만약 예를 들어서 요렇게 파냅니다. 요 정도 파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없거나 축이 없으면 또 곤란하겠죠. 자, 어쨌든 사이즈를 주고요. 여기와 여기에 높이의 사이즈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넓이의 사이즈를 주고요. 자, 정치수로 끊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수로 끊어서 작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 구간 여기도 정치수로 끊죠. 8 정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에서부터 요거와의 거리 관계를 주실 수가 있죠. 40 정도 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거도 전체적인 거 필요하네요. 전체적으로 깊이 안쪽에서 나오는 거.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뭐 대충 이제 우리가 주기 위해서, 홈 파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놓고, 어때요? 회전 컷을 통해서, 그죠? 자, 중심축을 정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통은 이제 중심축을 우리가 안 그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작업을 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리지 않아도 회전축이 이런 원통형 같은 경우는 회전축이 임시로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 있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추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눈 표시 있죠. 눈 표시에 화살표를 누르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임시 축 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 딱 하면은 안 보이던 중심축이 나타나요. 보이십니까? 나타났죠? 그죠? 자, 이제 회전축에서 이 잠깐 보이는 이 임시축을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선택함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으로 그죠?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렇게 홈이 만들어져서 파지는 거죠. 그죠?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처음에 만든 단면 자체가 모양이 사각 형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감안해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회전 컷을 했던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그죠? 부드럽게 파기 위해서 우리가 필렛이라는 걸 줄 수가 있겠죠. 그죠? 필렛이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요. 5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5. 여기도 음영이 안 들어가죠? 자, 5. 자, 5 정도 줬고요. 그리고 확인 눌렀습니다. 자, 스케치 종료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오메트리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죠? 스케치 원 뼈대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와지는 3차원 형상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업데이트가 된다, 변형이 온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회전 컷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멍을 우리가 이제 컷을 내야 되는데, 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회전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하면 여기 구멍을 뚫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부위에다가 구멍을 뚫을 만한, 그죠? 스케치를 하셔야 되겠죠. 대충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값도 임의적으로 한번 주겠습니다. 정치수로 끊어서요. 50이니까 50으로 맞출게요. 자, 확인 눌렀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만들고 회전 컷 하면 될까요? 구멍을 그냥 일자로 뚫을 건데요. 자, 회전 컷이 아니라 이번에는 돌출 컷 써서 베이스 모양을 일단 잡아 나가야 되겠죠. 자, 끝까지 갈 겁니다. 끝에 있는 관통 조건 써서 확인 누르시면 구멍이 나고요. 자, 회전 컷을 쓰는데 이 안쪽에다가 모양을 내고 싶어요. 안쪽에다가.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안쪽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응용이 될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또 이제 응용편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정면도를 선택해서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안쪽에 모양 안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바꿔줍니다. 자, 안에 지금 두께가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멍이 뚫린 구간은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보면은 요 범위 내에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때요? 터지겠죠. 구멍이요. 자, 그래서 스케치를 만약에 한다면 여기 기준으로 일단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스케치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직사각형이 이렇게 대충 그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요것만 가지고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필요하겠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음영. 자, 이 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쵸? 됐고요. 종료 누르고 나가서요. 자, 회전 컷 들어가겠습니다. 안쪽의 모양을 나타낼 때 이렇게 또 작업한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요렇게 지금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컷 했더니 안쪽으로 이렇게 컷 모양으로 파진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뷰에서 한 번 더 보면요. 자, 안내 내부 보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단면도라고 보입니다. 단면도 클릭해 볼게요. 자, 어때요? 안쪽의 내부를 상세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안의 내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회전 컷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